군 내부자가 MBC에 충격적 제보를 했습니다. 네. 10월에 우리 군이 무인기 보낸 건 맞다. 네. 더 충격적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반발을 본 윤석열이가 네.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아우, 낮게 보내가지고 일부러 들키게 하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이가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요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우호 조사 불영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 봐봐, 자 여기서 물가를 봐야 되는 거죠. 썩어 있어. 썩어 있어. 아 그러네 표정이. 야. 물가가 삐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완전 썩은 거예요. 네. 그 마지막에 또 그 기자가 뭐 검사할 때 조사자 바꿔달라 바꿔줬어. 바로 그렇게 한 거지. 너 같으면 긴급 체포했잖아. 이렇게 또 한번 매긴 겁니다. 네. 자, 내란 특검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내란을 막은 위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훌륭한 사람 또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기억돼야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용기를 또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의 계엄 선포 후 707 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근데 헬기가 국회에 예정대로 일찍 도착했더라면 어휴. 계엄은 성공했고 우리는 이런 시간을 못 누리고 있겠죠. 네. 그런데 육군 3사관학교 출신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이 서울 헬기 진입을 막았습니다. 네. 아 네. 그래요? 이분이 진짜 이분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 김문상 이분이요. 12월 3일 계엄의 밤 10시 49분 경기도 이천에서 헬기 탑승을 마친 707 특임단이 이제 서울 진입한다.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대령이 707 특임단이 서울 진입의 목적을 얘기를 하지 않아. 이분은 원칙대로 불어. 몇 번 한지 알아? 불어? 몇 번 했어요? 3번을 해버린 거죠. 번. 3번을 불어를 해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을 못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가 뚜껑이 날라가. 그래서 곽종문이한테 전화해서 뭐하는 거야? 나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권한도 없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 김문상 작전처장에게 연락해서 너 뭐하는 거야 임마. 빨리 허용해. 허락해. 해가지고 40분 후 11시 31분에 헬기 진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결국은 40분의 시간을 시민과 국회 보좌관 등이 얻게 된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막게 된 겁니다. 이 정말 위인이에요. 김문상 대령. 그러니까 707에서는 그냥 우리 빨리 허락해달라. 네. 김문상 대령은 무슨 목적으로 가냐. 근데 얘기 안 해요. 얘기를 못 해. 그럼 불어. 어. 그리고 다음에 또 요청하고 목적 뭐냐. 세 번 불어했어. 와 이거 진짜 전혀 몰랐네. 내용 자체는 알려졌었어요. 네, 내용 자체는 그래요? 이제 저분인지는 이제 몰랐지. 실명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김문상. 너무 사실 감사합니다. 비행 금지 김문상. 구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그뚝의 한 축이었던 거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것조차 예상하지 않고 허가를 안 얻고 헬기를 무식하게 띄웠던 자들도 참 고마운 거죠. 그 무식한 인간들한테. 네, 대단합니다. 김문상. 그때 그 40분이 진짜 살렸다고 볼수 살렸죠. 있습니다. 그 40분이. 그때 그 40분 전에 도착했으면 아마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 그만큼 없었겠죠. 못 모였을 거예요. 네. 금방 이른바 점령됐을 텐데 아. 네, 진짜 큰 공을 세우신 겁니다. 사실 그 들어가면서 저도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뭐 그때는 그냥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헬기가 내려앉는 동영상을 보좌진들이 바깥에서 찍어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제 막 보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약간 실감 나더라고. 그때 실감 그때까지는 사실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 가서 해제해야 된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헬기 내려올 때는 실감 나더라고요. 본인들이 헬기가 주는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만큼 막아줬다. 김문상. 김문상. 예, 아까 역시 누구? 또 육사 출신이 아니더라고. 아, 예. 어디였죠? 육군? 삼사. 육군 3사 출신이야. 삼사 출신이요. 왜 삼사 출신. 전이에요? 지금 그냥 보직만 해 힘든 거예요? 혹시 불이익 받은 건지 갑자기 그게 걱정돼서 그것까지 아직 잘 지금은 뭐 제가 모르는 거예요. 네, 뭐 안 알려진지는 모르겠고 제가 모르는 겁니다. 정말 혹시라도 불이익 입으셨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네, 그럼요. 꼭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회에서.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은요.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전혀 외환 유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2024년 10월에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과 관련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자가 MBC에 충격적 제보를 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10월에 우리 군이 무인기 보낸 건 맞다. 와, 이걸 얘기했어. 10월에 우리 군이 보낸 거 맞다. 맞다. 그리고 두 번째, 11월에도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새롭게 충격적 제보를 했는데 네. 더 충격적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기가 이제 북한에 침투가 됐죠. 네. 그러자 이제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그 반발했던
그 내용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자, 이렇게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반발을 본 윤석열이가 네.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아우. 야, 우리 드디어 들켰구나. 드디어 들켰다. 드디어 북한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거야. 네. 진술을 좀 소개해 주세요. 자, 현직 장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고 나서 VIP 윤석열이죠. 그리고 장관까지 김용현이죠. 네. 그 북한의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와. 사령관이 또 하라 그랬다. 너무 좋아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들키는 재미인가요? 들키는 재미. 와, 드디어 어떡할 들켰다. 거야, 이거. 그게 그때 와. 무인기가 소리도 너무 커서 2km 네. 구름낀 데서도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때 북한에 와 있는 러시아 대사인가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까지. 조공빈을 네. 예,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들켰다 하고 지금 박수를 친 거네요, 그죠? 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외환유치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똑 떨어지는 혐의 좀 발견된 거 아닙니까? 외환유치. 이게 외환 유치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적과 통모해야 돼요. 북한과 통모했느냐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예, 북한과 통모했느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 없는 것 통모 같은데. 요건이 예. 좀 어려워요. 아, 그거 그래서 어렵네. 아마 일반 이적죄 정도로 시작할 개연성이 있어요.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통모가 속상하다. 필요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적을 이롭게, 적군을 이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보세요. 만약 사실은 이게 원래대로라면 조용히 가서 작전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무인기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네. 그렇다 그걸 그냥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인기를 보내면 조용히 작전을 수행하고 와야 되는데 연습용으로나 사용할 낮게 보내가지고 일부러 들키게 하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 그래서 일반 이적죄는 딱 어느 정도는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 있는 외환이나 내란죄의 장에는 예비 음모죄를 다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비 음모가 미수도 처벌하지만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음. 외환 유치 같은 거는 예비 음모로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 너무 소름 진짜 끼치지. 김정은이 저때 당시에 진짜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에 이제 김정은은 북한군을 보내고 그런 또 구체적인 상황도 그랬고 네.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이 박수 김용현이 왜 박수 치고 죽었어요? 북한이 이제 도발하겠다. 우리한테 그렇겠죠. 보고한다고 그 국민들이 장병들이 포탄을 맞게 된 상황에 박수를 친 거 아니에요? 이 그거 미친 완전 인간들이. 미친 자죠. 박수를 치며. 미친 자죠. 진짜 미친 거죠 이거. 아니, 대한민국의 네.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둘이서 북한이 화내는 거 보고 박수 치면서 웃었다? 이거는 진짜 와.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보내려고 하는 무인기는 아예 프로그램을 해서 평양 상공만 계속 돌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 특검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특검에 당당히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은 매 순간 다 투정이야. 자, 토요일 오전 10시 출석할 때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지하주차장을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너가 들어올 자리 없다 이놈아. 만차. 너는 못 들어오지롱.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잘했어 저거. 그러자 네. 윤석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유. 출석하는 모습이 네.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시나요? 막아놨잖아. 안 열어줬잖아. 막아놨잖아. 이번에도 진실만큼 행동하실 건가요? 아, 기자가 조금 한번 긁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약 1시간 가량 경찰인 박창환 수사과장에게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전에. 오전에. 그리고 이제 그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아. 점심을 먹으면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투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오후에 조사를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오전에 윤석열을 조사했던 박창환 총경이 윤석열 체포 지휘를 했었고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 불법이라고 고발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조사를 받겠냐? 경찰 말고 검사로 바꿔줘라. 아니, 지들이 무슨 고발하면 다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특검은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해버립니다. 아, 너네가 얘기한 박창환 총경 윤석열 체포 지휘한 바도 없고 윤석열 변호인 너네 허위 사실로 특검 조사 방해하고 있으니까 너네에 대한 수사 착수도 검토해야겠다. 이거 그리고 윤석열 너 계속 조사실 입장 안 한다? 긴급 체포해버릴 수 있다. 잘한다. 할 수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고집을 꺾지 않고 대기실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팀이 특단의 대책으로 아까 얘기한 거 다 지켰어요.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 3명을 파견 요청을 합니다. 여기 변호인들 아. 수사할 경찰 수사방해. 파견 요청을 해 실제로. 3명을. 그런데도 나 진짜 한다. 진짜 이거 하는 거 진짜 보여준 한다. 거야. 그리고 그래도 꼼짝 못하니까 끌어낼 수는 없거든.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 좋아. 그러면은 증거인멸
뭐 지시, 그 체포 방해 지시 한 거, 요건 수사 내 다음에 한다 하면서 다음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윤석열 체포 방해 비화폰 삭제 요거는 이제 뭐 중단하고 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국무회의. 네, 그 조사는 이제 검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4시 45분에 재개를 합니다. 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는 것은 고발을 이 출석하기 이틀 전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고발한 사람으로부터 조사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조사받는 사람이 고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조사를 받아보니까 조사를 할 때는 그냥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 이렇게 들이대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때 입장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자기가 조사를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네. 여러 가지 상황 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결국 구속영장으로 가는 분위기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간을 끄는 것밖에는 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구속 안 당하는 게 최고의 목표니까. 그렇죠. 조사가 완결되는 순간 바로 영장을 칠 거라고 예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때를 썼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지른 죄가 가장 간단해요. 아, 체포 방해한 거니까 체포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한 게 너무 증거가 명징하고 이거는 딱 떨어지면 그냥 바로 영장 칠 수 있는 나머지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뭐 내란 뭐 외환 유치 이런 거 네네. 하려면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근데 체포 방해를 위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증거인멸 너무 똑 떨어져. 똑 떨어져.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무인을 안 찍었다는 거거든요. 네. 조서에다가 네. 무인을 보통 찍어야 완결되잖아요. 네, 이름을 서명을 안 했다는 서명을 거죠? 하고. 네. 물론 그것을 안 하면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네. 실질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할 때는 그 서류들이 다 붙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영장 담당 판사가 한번 읽어볼 수도 있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목적 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서가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거짓말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네. 그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시킬 수 있게 다른 증거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어찌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무인을 서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크게 개의치 않을 겁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검찰의 특검에서 그게 틀어지니까 체포영장 방해가 틀어지니까 다음으로 낸 게 국무회의 의결 절차 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 떨어져. 이것도 똑 네. 떨어질 뿐더러 이것도 윤석열이 기존에 조사 안 받았던 내용이고 네.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구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세 번째 준비하고 하겠다는 게 외환 유치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저는 동석 특검이 얘 일단 집어넣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출석해서 조사 받아보니까 뭐야 이거 다 지금 바로 집어넣겠다는 거네? 이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 끝나고 나서 개헌 국무회의 외환부터 조사 시작했다라고 보면 하는데 네. 오늘자 중앙일보 보면 개헌 국무회의록 조작 의혹 내란 특검 강의구 소환 네. 강의구가 그 국무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소환 여기 소환 조사했어. 요게 오늘 굉장히 재밌었다. 저는 오늘 본 뉴스 중에 강의구 소환 조사. 네, 원래는 동시에 이제 원래 윤석열도 오늘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강의구하고 동시에 수환해서 강의군들을 조사하고 윤석열들을 조사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7월 1일에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거 빠르네, 아닙니까? 빨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네. 동시에 쫙쫙쫙 불러서 하고 있는 느낌이고 이번 내란 특검의 특징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김영현 전 장관 좋은데요. 조사하는 거라든가 이재명 내란 특검 둘 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이 강의구를 잘 봐야 되는데 강의구가 이제 부속실장 하면서 이 검찰 수사관 때부터 한 20년 정도 윤석열 씨랑 같이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검에 있다가 대검 총장할 때 있다가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윤재순하고 강의구, 복두규 이런 네, 사람들을 다 맞습니다. 대통령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네. 당일날 강의구가 전화를 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당사자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로 최해병권 여기도 사실은 참고인 내진 피의자예요. 강의구가 그때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랑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이게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해병 특검에서도 이 사람은 소환돼서 조사받아야 될 사람. 딱딱 떨어져 지금. 강의구는 오늘 소환한 거고요. 특검이 밝힌 바로는 당시 참고했던 국무위원들은 이미 비공개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끝내놓은 거예요 지금. 핵심은 저는 송미령 장관이라고 봅니다. 송미령 장관님 더 많이 불어주세요. 네. 진실을 말해주세요. 송미령. 네. 근데 강의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마치 회의록 만들어. 40분 동안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해놓고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강의구도 아주 그 혐의가 무겁습니다. 그러네. 네. 제가 그 정무위원회,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그 국무회의 회의록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첫 회의 장소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국무위원 대기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래놓고 한 40분 했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장소를 바꿀 수는 없어서 말하자면 송미령 장관 얘기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야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 그 이제 나간다 하고 쓰고 나갔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가는데
그런 비상계엄령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하러 나가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기 시간 포함해서 한 40분 있고 대통령은 들어와서 한 1, 2분 정도 와서 그냥 거의 일방 통보하고 그냥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국무위원회 회의를 했다라고 조작해서 네. 근데 대기실은 조작을 못 회의 장소는 조작을 못 했더라고. 국무위원 대기실 회의실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가 강의구다. 강의구. 내란 방조예요. 네, 아주 잘 불렀어.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란 특검이. 네. CCTV도 경찰이 그거 확보한 게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하는 것도 재밌겠네. 아.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윤석열은 이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열람하고 일요일 오전 약 1시경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우. 와, 윤석열 얼굴 보면요. 네. 제대로 썩어 있어. 아, 그래요? 아, 진짜 제대로 썩어. 어. 그 전하고 달라. 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가 봐. 얼굴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이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받은 겁니다. 맞아요. 제대로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썩어 있는 윤석열의 귀가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후 조사 불영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직관이 A차가 조사를 못했고 저게 아직 김건희 여사도 그 소환 조사 수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봐봐. 자, 여기서 무시가를 봐야 되는 거죠. 썩어 있어. 썩어 있어. 아 그러네 표정이. 야. 입가가 삐죽이 올라가고 이거 있잖아요. 완전 썩은 거예요. 네. 그 마지막에 또 그 기자가 뭐 검사할 때 조사자 바꿔달라 바꿔줬어. 바로 그렇게 한 거지. 너 같으면 긴급 체포했잖아. 이렇게 또 한 번 매긴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럴 것 상태, 같아요.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구치소에 구속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경우에 또 들어갈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냐 군대 뭐 다시 가는 꿈꾸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그런데 네. 구치소를 지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거 진짜 구속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지금 사색이 저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지금 제일 정신적으로 힘들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매맞기 전 단계구나. 일단 네. 앞으로 맞을 게 너무 매맞기 전 단계가 아니라 1차 맞았어. 근데 앞으로 2차, 3차 맞을 일이 너무 분명하고 그 다음엔 더 세진다라는 게 확실한 상태예요. 너무 그러니까 두렵지. 저렇게 윤석열이가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요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너무 이제 조사가 부족해서 6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다시 출석하라고 얘기했어. 네. 그러자 윤석열은 아유 나 좀 살자. 숨 좀 쉬자. 7월 3일 이후로 좀 불러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예. 7월 3일에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야. 7월 3일 이후에 좀 불러달라 했어요. 네. 그러자 이제 내란 특검팀이 아유 그래 그럼 7월 1일 오전 9시에 나와라라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네.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3일 이후로 그냥 계속 조종해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계속 떼쓰고 네. 특검은 계속 일일 나오라고 나와라. 그러고. 특검에서 이렇게 잘라서 얘기했죠. 조사 일정은 합의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겁니다. 뭐 얘기가 협의를 들을 수 마쳤으니까 지정된 날짜에 나와라. 안 그러면 다음 절차 넘어간다. 원래는 이제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그날 보통 하루에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환도 어렵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끝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면은 바로 이렇게 새벽에 나온다 하더라도 뭐 1시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오전 9시 너무 심하고 그럼 오후 2시쯤 다시 오세요. 이렇게 보통 그 다음 날로 지정합니다. 아, 다음 날로 해요. 원래는 왜냐하면 계속 수사를 빡빡 이어가고 그다음에 영장을 이제 청구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28일 날 29일 새벽 1시에 나온 다음에 네. 오늘 나오라고 한 건 사실 하루라는 시간을 충분히 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충분히 준 건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전에 나오라고 계속 6월 30일로 주장을 하면 이게 나중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법원에서 아니 7월 3일이라고 자꾸 하니까 좀 조정이라도 해보지 자꾸 고집만 피워 이럴까봐 저는 하루 정도 뒤로 좋아 그럼 우리도 양보한다. 7월 1일 날 그럼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도 야 7월 1일까지 양보해줬는데 이걸 안 나와? 이러고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속보로 들은 것은 윤석열 측에서 지금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특검에 그런 속보가 뜨던데 그거는 아마도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7월 1일 날 못 나가게 되는 경우에 체포영장 발부를 막으려는 의견서일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네네네. 내가 분명히 7월 3일에 나갈 수 있는데 자꾸 특검이 7월 1일로 지금 고집을 하고 우리를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3일 꼭 나갈게요. 이렇게 의견서를 아마 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날 조사 받을 때 자기가 조사자를 거부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을 거예요. 왜 거부했는지. 내가 지금 무도하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의견서에 전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특검에서 양보하지 않을 거고 그래도 7월 1일 날 나와라 이렇게 할 거고 아마
7월 1일 나오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바로 체포 할 가니까. 기세니까 아.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그럼 윤석열은 7월 1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긴 그렇습니다. 하겠네요. 예, 내일 나올 겁니다. 아마. 실제로 특검팀에서도 그 기자들이 만약에 7월 1일 안 나오면 체포영장 고려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네.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 나오는 거면은 형사소송법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답변했습니다. 아니 그 지금 특검은요 굉장히 일관돼요. 여차하면 체포하겠다는 거야. 계속 그 입장을 내고 있어요. 계속. 그 체포영장 나오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 아 빌드업의 과정이 7월 1일로 연기해 준 것도.